신미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미토가 양이죠, 양. 그죠? 동물로 양이잖아요. 양의 신금이 위에 얹어졌으니까, 이거는 양의 뿔이 난 게 됩니다. 양의 뿔. 그래서, 우리가 양이 보통 온순한 동물로 생각하는데, 이 양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염소도 되잖아요, 염소. 남해안의 무인도에 이런 염소가 방목돼가지고 자라는 데 보면은 섬 해안가 절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얘들이. 예. 그래서 얘들이 양의 염소의 뿔이라는 거는 이 신밀주는 평상시에는 얌전한데 화가 나면은 이 뿔로 들이받는 거죠. 예. 해서 돌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면은. 그래서 뿔로 들이받아서 이 상대방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상시엔 조용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화가 대단히 많이 나거나 이 가슴에 앙심을 품으면 한을 품다 그러죠. 품으면은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이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10년 지난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10년 전에 너 나한테 너 이랬지? 너 그때 왜 이랬어? 사과해! 하고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는 일을 덜쳐내가지고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다. 예. 그런 그게 있고 또 자, 이 미토는 우리가 당사주에서 보면 역성입니다. 미역. 옛날 고법인데 미역성이라 해가지고 역마입니다. 역마. 미토 자체가 역마입니다. 이 양을 보면 양은 방목에서 키우잖아요. 원래 옛날에 유목민들이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양을 풀을 찾아서 그죠? 떠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는 떠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입니다. 역마. 그래서 일찍 미토를 둔 사람들은 다 역마성이 있다. 전부 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구가 붙으면 만미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식가다. 일찍 미토가 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식가더라. 그리고 역마가 타고났더라. 자, 한번 보면은 신미는 밑에 미토를 뒀으니까 목에 고지를 둔 거다, 그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진, 술, 충, 미가 있는데 진은 수고라 했죠. 술은 화고고 축은 금고입니다. 미는 목고다. 여기서 수고라는 거는 음양을 안 가린다고 했습니다. 고지는 임묘되는 현상은 음양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수, 개수가 다 진 속에 임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는 병정화가 다 임묘되겠죠. 다. 여기도 경신금이 다 같이 임묘됩니다. 여기는 가불목이 다 미토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나무, 목이 임묘가 된 현상인데, 신미는, 목은 신금한테 뭡니까? 목은 신금한테, 금금목을 하니까 재성이죠. 그래서, 신미는 재성 임묘된 사주다. 재성 임묘된 사람입니다. 재성 임묘됐다는 거는, 이건 육친의 관계에서 임묘됐다는 거고, 우리가 재물로는 창고를 쓰거든요. 창고 고자를 써서 입고됐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재물 창고, 그죠? 재성을 입고시켰으니까, 신미는 재물 창고가 되는 겁니다. 미토가. 재물의 창고. 창고를 깔고 앉아있네요. 신미는. 당연히, 신미일주는 기본적으로 일단 부자가 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은 사주다. 많은 일주다. 신미일주는.
대신에 진술충미가 다 그렇지만 이런 재물적으로는 유리함이 많지만은 자 이게 좀 보면 재성은 뭡니까? 부친이죠, 부친. 아버지가 인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친의 덕이 부친의 덕이 부족하더라.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친이 좀 병약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리고 자 여자한테는 재성은 또 누구죠? 자 시모죠, 시모. 그래서 신미일주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시모가 어떻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이미 돌아가시고. 아니라면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더라. 아니면 시모가 아프든지 병약한 분이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 그리고 자 이게 남명한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남명한테는 재성이 누굽니까? 처죠. 처. 처가 어떻게 돼 있다? 묘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 재성 인묘도 했으니까 처가 인묘된 겁니다. 그래서 처가 어떻게 된다? 처가 아플 수 있다. 아프거나 사고로 헤어질 수가 있더라. 그렇지 않다면은 처가 병약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민은. 그래서 진술충미는 자 진술충미를 밑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물에 대한 이로움은 타고났지만 유리한 건 타고났지만 자 우리 그 가족관계, 육친관계를 그러죠. 육친관계에 관한 것은 불리한 게 많더라. 그래서 일지에 진술충미를 두었다 하면은 이 가슴에 가족으로 인한 이 눈물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신미일주를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미토는 토생금 하니까 자 인성이네, 그죠? 인성이다. 편인이더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편인을 일지에 뒀다는 건, 자, 정인도 마찬가지고, 인성을 일지에 뒀다는 거는, 자, 모친이 어떻다?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다. 모친의 영향력이 강한 집이다. 남자 같은 경우는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성향으로 나타난다? 마마보이 성향으로 나타나더라. 신미일주가 이제 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약사라든지 의학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아무리 그 가운 입고 잘난 체 해도 엄마 앞에서는 뭐다? 모친 앞에서는 마마보이다.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더라. 대신에 자 모친이 여기 지금 배우자궁이잖아. 일지는 배우자궁이다. 배우자궁에 배우자가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와 있죠? 어머니가 들어와 있죠. 인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 어머니가 내 배우자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내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 보면은 일에 모친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연, 월, 일, 시가 있으면은 보통 연, 월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일시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내한테 어떤 뭐 공부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는 거는 어떤 어머니가 보호자니까 내가 미성년자고 그런 거 이제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가깝게 나랑 지내는 건 좋은데 너무 사사건건 관여를 하는 거는 고부 갈등의 문제가 되더라. 배우자 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시모의 지나친 간섭이. 그래서 일지에 인성을 둔 남자는 고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하겠죠.
아내가 떠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예.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신밀주 남자들은 잘해야 되겠죠.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랑 아내랑 뭐 사이에 뭐 문제가 있다. 그때 누구 편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불효한다 생각하지 말고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한 가정에 내가 책임을 지는 가장이 된 거잖아요. 한 여자의 내가 남편이 된 거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줘라. 신밀주 남자들은. 자, 봅시다. 미토 속에는 자 한번 봅시다. 뭐가 들어있죠? 미토는 토죠. 우리 미토 그러잖아요. 음의 토죠. 미는. 그러니까 전기가 뭐겠습니까? 지장간이 기토죠. 음의 토니까. 그죠? 전기는 기토입니다. 그럼 중기는 뭐죠? 중기는 자 삼합이다. 미토의 삼합은 뭡니까? 해묘미죠. 제가 이거 앞에서 다 한 건데 기초적인 건데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해묘미가 미토는 해묘미 삼합이잖아요. 해묘미는 목이죠. 목이더라. 자, 목이 중기로 들어오는 거. 삼합이 중기로 들어온다. 그래서 미토는 제일 끝에 있죠. 삼합에. 그래서 끝에 있는 건 뭐다? 음의 글자다. 음의 목이 뭡니까? 을목이죠. 중기는 을목이 되더라. 그럼 자 마지막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자 지장간의 마지막 여기는 뭐다? 방합이더라. 방합. 미토의 방합은 뭡니까? 사음이죠. 지금 기초인데 복습하는 겁니다. 자 사음이 방합이니까 사음이는 뭐죠? 뭐에 화죠. 화. 역시 미토는 진술 충미가 다 그렇습니다. 합의 마지막에 옵니다. 끝에. 세 번째 오는 건 무조건 뭐다? 음양 중에 어느 글자다? 음의 글자다. 첫 번째 가운데 오는 글자는 뭐다? 무조건 양의 글자가 온다. 끝에 오는 건 무조건 음이다. 예. 음의 화가 오더라. 음의 화는 뭡니까? 정화죠. 병화가 아니고 정화죠. 그죠? 정화가 오더라. 그래서 미토의 지장간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기얼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기토는 자 인성이다, 그죠? 인성, 편인. 자, 을목은 뭡니까? 재성이네, 그죠? 정화는 관성이죠. 자, 보세요. 이 지장간에 든 글자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인정도 할 건데 인정하는 글자는 정편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편인이든 정인이든 그냥 인성으로 읽고 왜냐하면 인성의 어떤 기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편인을 굳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제 편제보다는 그냥 재성, 정화도 관성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칠살이 아닌 그냥 관성, 칠살 정관이 아닌 그냥 관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신민은 자기 자리에다 뭘 깔았습니까? 인성, 재성, 관성. 우리가 보통 먹고 살려면은 재간이 들어야 된다 그러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 사람은 재간을 깔고 앉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인성까지, 부모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미일주는 대부분이 식복이 타고났더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더라. 거기다가 미토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재물의 창고다. 재물의 창고를 깐 사람에다가 인성, 부모복도 있지. 재성, 관성까지 깔았지. 신미일주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열에 한 명은.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살더라.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건 다른 문제다.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과연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할 것이냐? 그거는 다른 문제더라. 왜냐하면은 자 인성은 뭐죠?
자, 어머니, 부모, 그죠? 자, 뭐라고 해봅시다. 재성은 처죠. 관성은 남편이죠. 여자한테, 남자한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물론 이제 신미는 전력세 되니까 이 쇠지네, 쇠지. 쇠지 반환을 둔 사람.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사람이지만 쇠지지만 12운성으로 쇠지기 이전에 진술충미는 땅이잖아요, 땅. 토잖아요, 토. 땅. 이 땅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어머니, 재성, 아버지, 처, 그죠? 관성, 남편. 남자한테는 자식이죠. 이걸 땅 속에, 밑도 속에 들었으니까 땅 속에 들었더라. 땅 속에 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인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땅 속에 두는 거 보면 죽었을 때잖아요. 무덤이잖아요. 인묘됐다. 그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에 의한 눈물이 많다. 눈물이. 사연이 많은 겁니다. 네. 어쨌든 인성, 재성, 과성성을 밑에 두었기 때문에 참 식복은 타고나고 재물복도 타고난 사람이더라. 자, 한번 봅시다. 자, 신미는 미토가 12운석으로 쇠지에 들어갑니다. 쇠지. 쇠지는 무조건 반환입니다. 신살로는 쇠지는 반환입니다. 반환.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자, 쇠지가 약하냐?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일 강한 거, 12운성에서 제일 강한 거는 뭡니까? 제일 왕성. 장성살, 왕지죠, 왕지. 왕입니다. 왕. 말 그대로 왕 아닙니까? 왕성할 왕자. 왕이 제일 강한 상태입니다. 그죠? 자, 왕의 앞단계가 뭡니까? 록이죠, 록. 록이죠. 록에서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록. 왕 다음이 뭡니까? 쇠죠, 쇠. 그래서 이거 기운의 높이로 보면은 록과 맞먹는 겁니다. 쇠가. 물론 록은 왕으로 상승해가는 단계고 쇠는 왕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하향하는 단계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운은 록이 훨씬 강합니다. 쇠보다는. 그렇지만 이 단계적인 높이로 보면은 쇠는 왕 다음의 단계로서 높은 단계다. 이게 뭐냐면은 록은 우리가 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직업에 그죠? 가져서 어떤 왕성하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제일 어떤 절정기에 다다랐다가 쇠는 뭐냐면 은퇴입니다. 은퇴. 이제 정년퇴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원로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좀 어떤 편안하게 사는 그런 단계고 우리가 국가에서도 보면은 쇠의 단계는 장관, 그죠? 장관, 뭐 어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단계가 왕이 아닌 쇠의 단계입니다. 밑에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국장 이런 사람들이 왕의 단계고, 록 왕의 단계고. 그래서 선출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왕이 아닌 쇠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임명직, 그죠? 장관 같은 거, 국회의원 이런 사람 쇠. 반환이 뭡니까? 안장이죠, 안장. 말 안장입니다. 말 안장. 좋은 차를 탄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거는 금전적인 이런 것보다는 명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예. 이 쇠는 명예다, 명예. 명예직이다. 이제 명예를 얻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미는 쇠지 반환을 낳았더라. 거기에다가 이게 엄간이죠, 엄간. 엄간은 12운성이 어떻게 돌죠? 거꾸로 돌죠. 역행을 하죠.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쇠 반환이 약하다, 강하다? 더 강한 겁니다. 양간의 쇠지보다는 음간의 쇠지가 훨씬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강이 아닌 상승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이 하강하는 기운이죠. 음간은. 그래서 강하다.
그래서 일지에 반환을 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아까 요 명예를 얻고 어떤 은퇴, 성숙 이런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지에 쇠지를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초딩 때부터 좀 정신적으로 많이 사고가 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많이 사고가 깊고 생각이 깊고 그런 애들이더라. 그런 사람이더라. 어려서부터 좀 조숙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환을 두었다는 거는 대부분 중년 정도, 어려서 고생할지는 몰라도,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고생할지는 몰라도, 중년 이후에는 대부분이 편안하게 사는 게, 일찍 쇠지를 깐 사람들의, 반환을 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기토 인성이 미토를 본다. 그러면 12음성은 어떻게 됩니까? 화토동법에 의해서 기토는 자 정화랑 같이 갑니다. 이건 정화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똑같은 위치로 무토는 뭐랑 같겠습니까? 12음성으로 화토동법에 병화랑 같습니다. 자 기미는 그죠? 정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을 사람들이 많이 이걸 외우지를 못해서 외우려면 힘들고 60개나 되는데 미토는 자 해묘입니다. 삼합으로 그죠? 항상 삼합을 생각을 하세요. 자, 미토의 삼합은 해묘입니다. 기토는 정화와 같이 간다 그랬죠. 정화와 정화가 해를 보면은 불이 수를 보면은 상극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상극하는 관계는 무조건, 충하는 관계는 무조건 절 아니면 태입니다. 이걸 아시면 이 12운성 알기가 쉬워요. 절 아니면 태로 나옵니다. 절은 뭡니까? 음 대 양 대 양. 이 절이죠. 태는 양이 음을 보고 음이 양을 보는 건 태죠. 지금 정화가 해수는 양이잖아요. 용이. 이는 음의 글자고, 음간이고, 음이 양으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절이겠습니까? 태죠, 태입니다. 정화의 태입니다, 해수가. 그래서, 삼합이, 자, 우리가 병태대, 전욕쇠, 네? 아시겠습니까? 생왕묘, 이게 또 쓰니까 옆으로 써야 되나. 그래서 또 뭐 있죠? 양이었구나. 자, 록사양. 이게 곧 삼합입니다. 해묘미, 인호술, 신자진, 삼합입니다. 사유축. 삼합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2신살도 똑같습니다. 자, 생왕묘는 뭡니까? 같이 외우면 돼요. 생왕묘는 지장화입니다. 절옥쇠는 뭡니까? 절은 급살이죠. 네? 금년반입니다. 금년반. 절옥쇠는 무조건 금년반이다. 병태대는 무조건 역제월이다. 록사양은 뭐다? 무조건 망육천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놓으면은 12운성, 12순살 가지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생왕묘, 지장화, 지살, 장승살, 화개살, 절욕세는 급살, 연살, 반환살, 병태대, 영마, 제살, 월살, 록사양, 망신살, 육회살, 천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에게 이거는 뭐다? 태지다. 그래서 병태된 겁니다. 이거는. 병태대. 정화에게 해수는 태지, 정화에게 묘목은 병지, 정화에게 미토는 대지, 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토동법이니까 정화는 기토랑 같이 가니까
기토 역시 미토를 보면 뭐다? 대지, 관대. 아시겠죠? 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자, 기토는 미토를 보면 관대에 속하더라. 그래서, 자, 일단은 신미는 쇠잖아요. 그죠? 쇠라는 궁입니다. 일지가 배우자 궁이잖아, 궁. 집입니다. 집이 뭐로 돼 있다? 쇠로 돼 있다, 쇠. 반환으로. 쇠궁에 집안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장간은. 그래서 좌라고 합니다. 좌. 앉을 좌자 써서. 뭐로 앉아 있더라? 대로. 관대로. 그래서 쇠궁대좌 했다고 합니다. 쇠궁대좌. 그래서 자, 인성이 대로 놓였다는 거예요. 대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제가 관대. 관대는 사모관대입니다. 사모관대로 말. 우리가 사모관대를 언제 합니까? 옛날에. 자, 사모관대는 언제 하냐면은 과거급제. 그리고 언제? 결혼. 과거급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잖아요. 입고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 쓰는 거 있죠.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과거급제 해가지고 써가지고 쫙 뭐가 이렇게, 그죠? 뭐 나무 가지 같은 게 쭉 늘어져서 그게 이제 사모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래서 이 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험에 합격. 시험에 합격한다. 취직한다. 장가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공무원 시험에 분다든지, 사실 이제 지금은 공무원 시험이 하도 그래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사시 행시 같은 게 해당됐지 공무원 시험은 하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어떤 시험에 합격. 그래서 이 사람은 인성은 공부하는 능력이잖아요. 공부가 쇠궁의 대자로 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로 성공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한다. 합격해서 쇠 반환에 앉는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어떤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한다는 거는 어떤 전문 자격증 이런 것도 되거든요. 공인중개사도 해당되는 겁니다. 시험이니까. 자격 시험이니까.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니까. 행시, 사시 이런 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요새 뭐 공무원 시험이 워낙 대세니까. 그리고 임용고시라든지. 어쨌든 그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서 그걸로 해서 나중에 반환에 앉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고. 자, 또 하나 뭐 인성은 어머니다. 그죠? 어머니가 쇠궁에 대좌했습니다. 어머니가. 인성은 어머니도 되면서 사실은 아버지까지 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부모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복이 있어요, 없어요? 모친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친의 덕이 있다. 더군다나 이도 자체가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모친의 덕이 있더라. 신밀주는 대부분이. 그리고 모친이 만약에 모친이 대에 있다는 거는 모친이 어떤 전문직, 모친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을 가진.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 그리고 모친이 옷을 잘 입겠죠. 관대에 놓여 있으니까. 관대는 옷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친이 옷을 잘 입는 멋쟁이다. 그리고 쇠궁에 놓여 있는 분이니까 어떤 예의도 있고, 좀 기티나는 기품이 있는, 돈이 없더라도 이분은 외모가 그래도 좀 기품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중요시한다. 신밀주가 그래요. 일단 쇠궁을 낳았기 때문에 예의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모친이 이렇다. 그리고 만약에 모친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 관대는 우리가 이제 뭐 의사들 가운이라든지 뭐 판검사들 그런 법복이라든지 군인 경찰들의 그런 제복이라든지 그런 옷의 의미가 있는데
또 옷이 뭐가 있냐면은 병원 환자들도 환자복 입잖아요. 또 뭐 있죠? 죄수복 입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머니가 이런 능력자가 아니라면 어쩌면 어머니가 아프실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좀 요양하고 그런 분일 수가 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당겨서 이런 병원에서 요양하고 요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것도 쇠궁 대자의 물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자, 이제 이 인성을 보면은 이건 뒤에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재성을 한번 봅시다. 자, 을목 재성을 보면 재성이 미토를 본다. 을미가 되면은 12운성으로 뭐죠? 자, 목사양에서 양입니다, 양. 자, 그래서 쇠궁에 양으로 앉았더라. 자, 지장가는 좌를 쓰고 앉아있다 그러고, 이 안에 궁 안에 앉아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인종도 할 거거든요. 지장간에 없는 글자는 끌어온다 해가지고 인종한다고 합니다, 인종. 그거는 좌 대신에 종을 쓰는 겁니다. 인종했다는 뜻입니다. 인종했다는 뜻. 그래서 재성은 쇠궁양으로 앉았더라. 그리고 이게 재성이 임묘된 사람이다, 그죠? 미토는 가불목이 임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임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임묘시켰는데, 임묘시킨 건 임묘시킨 거고, 이 기운을 보는 거는 다시 또 이렇게, 좌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은 아버지네, 그죠? 부친이다. 앞번에 모친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다, 이 사람은. 그리고 모친이 능력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대신 부친은 어떻습니까? 양입니다. 양은 요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아프다는 거죠. 아버지가 좀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임묘됐으니까. 항상 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임묘되어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친이 임묘된 거니까 부친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면은 아파서 좀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시는 분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양의 그거는 이따가 할까요? 자, 그렇고, 그리고 이 재성은 자, 남명한테는 아내죠, 아내. 아내가 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돼 있다? 임묘돼 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플 가능성이 있고, 꼭 사별한다기보다는 임묘되는 건 물론 사별도 포함되지만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 이혼하는 겁니다. 임묘된다는 거. 이제 두 분 다시 못 본다는 뜻이니까. 그냥 이혼하고 헤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내와. 그리고 자, 아내가 이제 양이니까 아내가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플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자, 재성이니까 여자한테는 재성이 누굽니까? 아버지면서 또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죠. 아니라면 시집 가면은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시집 갈 가능성이 많겠죠.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시집 갈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시집 간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지나서 시모가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더라.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양지는 자, 12신살로 이야기하면은 양지는 천살입니다. 천살. 그래서 양지는 천살이다. 우리가 그 12운성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12신살을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자, 양지는 뭐다?
천살이다. 하늘에서 내린 살이라는 겁니다. 숙명, 어길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숙명. 과거 전생의 업, 숙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 천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쇠지는 뭐다? 무조건 반한, 말안장, 편안하게 사는 상태, 출세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병. 신살의 12운성으로 병지에 해당된다. 병은 신살로 뭐냐면 역마입니다. 그래서 병이다 그러면 역마. 병지에 놓인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행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나요. 안 움직이면 뭐 어떻게 된다? 병지를 놓은 사람 병든다. 집에 꽉 안고 있으면 그 사람 병납니다. 일찍 병지 든 사람은. 자, 그죠? 그리고, 자, 또 하나. 욕지. 욕지 않는 사람은 뭐다? 이게 신살로 도화다. 그래서 이 네 개는 항상 신살을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양은 천살이다. 쇠는 반한, 병은 역마, 욕은 도화. 자, 천살에 두었으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다는 거죠? 숙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미일주는. 주변에 신미일주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랑 어떤 사이인지. 뭔가 남다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친과 숙명이다. 숙명의 관계고, 곧 이것은 업과 관련되어 있다. 전생의 업과 관련돼서 만난 겁니다. 이번 생에 아버지랑. 그러면 이게 선업의 관계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랑 그 묘한 그런 관계겠죠. 그죠? 뭐, 정말 어떻게 부녀지간이, 부자지간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죠. 악업이면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겠죠. 물론 이제 뭐 전생의 원수니까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이 전생의 원수다. 이런 관계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전생의 원수 관계가 이번 생에 물론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원수 갚으려고 이런 관계도 있는데 어떤 관계가 또 많냐면은 한 명은 환자고 한 명은 이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네. 이런 관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업의 관계니까 신미일주는 아버지를 돌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재성은 누구라 그랬죠? 남자한테 처죠. 처입니다. 처랑 무슨 관계다? 신미일주는 내 전생의 업으로 만난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숙명의 인연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았으면 전생에 처와 둘이 정말 떨어져서 못 사는 그런 사이로 인꼬부부, 저리 인꼬부부란 말도 부족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말 한 몸처럼 살겠죠. 그게 아니고 악업이라면은 서로 그죠 원수 갚는다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아니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돌보는 사람이 사실은 빚 갚는 거죠. 자기가 전생에 한 잘못을 갚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 그리고 여자한테는 또 이게 아버지면서 재성이니까 누구? 시모다. 갔다 가면은 아픈 시모 돌봐야 될 수 있어요. 착한 며느리죠, 그죠? 그게 다 자기 전생의 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재성을 봤으니까 이제 관성을 한번 봅시다. 정화를. 정화가 미토를 본다. 아까 전에 했죠. 기토가 미토를 보는 거. 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이랑 기토는 같이 가고 병화랑 모토는 같이 가니까 화토동법으로. 자, 그러면 똑같이 자 쇠궁에 놓였죠.
일단 세궁에 놓여 있습니다. 세궁에 뭘로 앉았죠? 정민은 관대다. 자, 대로 좌했다. 관성이 세궁에 대자했으니까, 자, 이 사람이, 관성은 직장이잖아요. 직장 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잘합니다. 대자 세궁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 이 사람은 능력자다.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 안 한다? 승진을 한다. 이 사람은. 네. 능력자예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까지 하더라.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육친의 관계에서 보면은, 관성은, 그죠? 여자한테 남편이네? 그죠? 남편이 세궁에 대자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 같으면은, 시모죠, 시모. 아니다. 여자는 남편이고, 잠깐만.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식이죠. 자녀죠, 자녀. 자녀가, 신미일주 남자는 자녀가 어떤 자녀를 둔다? 세궁대자인 자녀를 둔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똘똘하고, 공부 좀 한다. 그런 자녀를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자, 보시면은, 이 신미일주는, 자, 가만히 지장간을 보니까, 기토와 을목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극토를 하죠. 재성이 인성을 재극인을 하는 겁니다. 재극인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나오냐면은 재물을 탐해서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뭐가 그걸 당하는 거죠? 인성이 탐욕에 개인된다. 이 사람 다 좋은데 신미일주는 다 좋은데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좋은 사람인데 돈이 걸리잖아요. 내 이익이 걸리잖아요. 이게 재고를 놓은 사람이잖아요. 재무창고. 재고 놓은 사람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면 내 금고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 절대 밖으로 안 새나갑니다. 한번 들어온 돈은. 그래서 자기는 돈이 많지만은 사람이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미일주는 이 안에서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돈 앞에서 나의 어떤 이익이 걸린 앞에서는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이 돈 때문에. 본인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지라도 그 되는 과정에서 인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저렇게 버냐는 거죠. 최순실이 있죠. 최순실이 돈 많잖아요. 돈을 벌 때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미일주는 항상 자기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런 탐재 괴인이 되는, 무조건 탐재 괴인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속에서 목생화, 화생토 이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사주 구성이 나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목극토로에서 탐재 괴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재 괴인 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돈 많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돈을 어떤 식으로 버냐면은 사채. 인성이 망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잖아요. 사체나 우리가 그 법원의 그 뭐죠? 경매가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의 눈물이잖아요. 누군가 망해서 그게 차압을 당해가지고 법원 경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기회로 이용해서 돈을 재물로 삼는 거죠. 내 금고에 싹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재 개인 되면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도 돈 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꼭 받습니다. 탐재 개인 된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어떤 이익, 돈만 안 걸리면은 사람 괜찮아요. 이 사람. 참 괜찮은데 이게 걸리면은 그냥 털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벌 때 좀 주변을 돌아봐라. 해서 이 탐재 개인 된 사람들은 탐재 개인이 돼버리면 나중에 노년에 어떻다? 노년에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버리고.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 이제 한번, 뭐가 빠졌습니까? 인성, 재성, 관성. 식신이 없네? 식상이. 자, 없는 건 인종한다 그랬죠. 인종을 해봅시다. 식상이 뭡니까? 금생수, 수다. 수면은, 자,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개수를 인정해야 됩니까? 임수를 인정해야 됩니까? 뭘 끌어와야 됩니까? 개수를 끌어와야 된다. 임수가 아닌. 왜? 왜 개수를 끌어와야 됩니까? 자, 육식갑자는 엄은 엄끼리 짝이 되고, 양은 양끼리 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엄의 글자잖아요, 미토가. 그럼 천간에 뭔 엄이 옵니까? 양이 옵니까? 엄이 오죠. 그래서, 개미가 되는 겁니다. 개미가. 육식갑자 중에 개미는 있어도 임미라는 게 있습니까? 임미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개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수를 인정을 하면은 개미가 되네. 그죠? 개미가 되면은 12운석으로 어떻게 됩니까? 묘지입니다. 묘지. 그래서 쇠궁에 묘로 인종을 했잖아요. 인종됐다. 쇠궁에 묘로 인종하더라. 쇠궁 묘종되더라. 그래서 참 신밀주는 돈은 많아도 이 가슴에 눈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눈물이 많다. 이거는 자, 금생 식신이지만은 식신상관을 음양을 안 가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좌법이랑 인종하는 거는 읽을 적에 이 의미를 해석할 때 그래서 그냥 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상이 묘로 들어옵니다. 묘지로. 아까 재성을 인묘했다 그랬죠. 거기다가 식상까지 인묘시킨 사람입니다. 식상을 인묘했으니까 식상은 자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말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 못합니다. 말은 잘 못해요. 자기 할 말만 탁탁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자 식상은 내가 손발을 쓰고 움직이는 거다 그죠? 또 활동력을 나타내는 건데 활동력이 자 어떻습니까? 묘에 놓여 있으니 묘는 땅속에 죽어 있는 거잖아요. 손발을 안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활동력이 왕성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몸을 쓰는 일을 잘 못하겠죠. 몸을 쓰는 일은 잘 못합니다. 이 식상이 묘로 든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일, 몸을 쓰는 일은 잘 못하지만 대신에 머리는 식상이 묘로 놓이면 머리는 몸 대신에 머리를 쓴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몸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회전이 어떻다? 빠르다, 비상하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일머리가 타고났고 똑똑하다. 나이가 늙어서도 숫자 계산, 돈 계산이 어떻다? 빠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 식상은 뭐죠? 자식이죠. 여자한테. 여명한테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묘로 들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는, 사묘로 든다는 건 절대 사묘가 다 같은데, 다 비슷한데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다. 일찍 유산을 냈거나 아니라면 낙태 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묘로 들어간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자식이 아플 수 있죠. 좀 약한, 육체적으로 좀 병약한 아이일 수 있다. 대신에 자식이 뭐라는 거야? 아까 머리가 여전히 빠르다 그랬죠. 자식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을 둔다. 근데 자식 하나 정도는 적어도 유산이 되거나 아픈 자식이 있다. 그래서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신금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남미녀가 많습니다. 신금은 자, 미남미녀가 많은 대표적인 일주가 신금과 정화입니다. 이 둘 다 미남미녀가 많은 일주인데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서구적인 얼굴형이고 보석이잖아, 보석. 서구적이다. 정화는 한국적이다. 한국적인 미녀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명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며느리 삼을 때 며느리 될 여성이 정화일간이 다르면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했어요. 그만큼 얼굴도 한국적인 미녀가 많고 심성도 이런 우리나라 한국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착한 며느리? 맏며느리? 그런 성향의 여자들이 많더라. 미남 미녀가 많다. 신금은 자,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또렷한, 그죠? 눈이 좀 크고 콧날이 좀 쓰고 이런 미남 미녀가 많다. 자, 그런데 자, 나는 신금인데, 아니면 뭐 우리 처는 우리 남편은 신금인데 안 예쁜데요?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죠. 정한데 안 예쁜데요? 이럴 수 있죠. 자, 그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신금은 옆에 무토가 있거나 아니면 무토, 그다음에 뭐더라? 경금, 무토나 경금을 두면은 보통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은 무토를 옆에 뒀다는 거는 신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흙에 묻혔다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보석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흙만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의 얼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금을 옆에 두고 있는 거는, 경금은 바위거든요. 바위 속에 보석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바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얼굴이더라. 그러면 아까 이 정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화는 빛인데 달이고 별인데 개수 보면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비 오는데 밤에 비 오고 있는데 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보통의 얼굴이 되더라. 근데 인수를 본다. 그럼 예뻐요.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개수를 보면 꺼져버리고, 임수는 어떤 형상이냐면 이 호수 위에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달빛이 환하게 그 호수에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미토는 역마성이라서
어, 타고난 영마다 해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양에 뿔을 달았기 때문에 들이받는다. 예, 그래서 화나면 무섭다. 평상시에 온순한 양이지만 화가 스트레스가 확 쌓이면 갑자기 돌변해버린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서운한 거,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이랬던 거는 가슴에 어떻게 한다? 품어둔다. 안 잊어먹습니다. 딱 이 가슴에 쌓아놓는다. 해서 10년 지난 일을 꺼내는 사람이다. 10년 뒤에. 너 그때 내한테 이런 말 했지. 너 그때 나한테 이랬지. 하면서 따지고 드는 사람입니다.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창회 때 만나가지고,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너 나한테 그때 이랬었지? 하면서 사과받으려고. 그래서 사과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미일주한테 원한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한을 사면은 꼭 그 원한에 대한 그 안갚음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안 그러면 죽을 때 눈 못 감다, 이 사람은. 네. 자, 그리고, 이 신금과 미토는 현침입니다, 현침. 신금도 현침이고, 미토도 현침이고. 그래서 현침살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현침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콕콕 찌르는 겁니다. 남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주로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내 배우자한테 하죠. 배우자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내 부하 직원이나 이런 뭐 한테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건 내 가족한테. 그 중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찌르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좀 조심해라. 이걸로 인해서 삑 헤어질 수가 있다. 이게 쌓이면. 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쇠궁이잖아요. 미토가 쇠궁이고 관성이 대로노입니다. 그죠? 인성도 관대로, 인성과 관이 대로, 대지에 놓였어요. 대지에, 월살. 옷 입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또 재성이 인묘됩니다. 거기다 현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인 계통과 관련이 많습니다. 활인, 의학, 계통과 관련이 많습니다. 의학은 뭐 당연히 의사나 뭐 간호사, 그죠? 약사 이런 사람들이고, 활인은 활인 종교에 깊은 관련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종교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무속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미일주치고 점집이나 사주보러 안 간 사람은 없다. 옛날에 우리가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이럴 때에 그 제물을 올리잖아요. 짐승을 제물로 올릴 때 뭘 제일 많이 올립니까? 성경에 보세요. 온통 양을 올리죠. 하나님한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동물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 지내고 이럴 때 제물 올라가기 때문에 종교 무속과 좀 관련이 깊더라. 미토를 깐 사람들은. 그리고 활인업. 그리고 신미일주는 사실 봉사활동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부활동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묘된 이거를 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성이 인묘되고 재성이 인묘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그 대체를 하는 거는 업상대체거든요. 그래서 신미일주가 본인이 그죠? 본인이 어떤 의사든지 약사, 간호사 뭐 이런 일을 한다면, 한의사라든지 한다면 인묘되는 그 업상대체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합니다. 해소를 합니다. 만약에 처가 이런 일을 한다. 이 인묘되는 거에 업상대체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게 들어가요. 보험 설계사도 그 인묘되는 현상을 업상대체하는 게 들어가. 업상대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너 죽으면 얼마 준다는 거잖아요. 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암 걸리면 너 얼마 줄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인묘를 업상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은 어느 정도 업상대체가 돼서
그런 임묘의 그거를 좀 상쇄를 시키더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친이나 부친이 이런 의사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은, 그죠? 임묘되는 그게, 어머니가 만약에 뭐 약사다 그러면 이 사람의 부친이 임묘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 임묘의 현상이 어머니가 업상 대체를 시켰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